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는데요. 자, 25번에 주택건설 사업과 대지 조성 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뭐 아침에 이렇게 뭐 또 자, 7페이지에 건설사업과 조성사업에 관한 등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7페이지 25번입니다. 자, 자치단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한다. 아까 여기 보시다시피 등록업자는 비등록업자가 있고 등록업자가 있죠. 그 자치단체는 국가와 지자체, 이 사람들은 등록하지 않아도 사업자가 되는 거니까 틀렸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국장에게 등록할 필요 없죠. LH공사도 비등록업자.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그거는 맞네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했으니까 맞잖아요. 동그라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가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된다 했는데,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국장에게 등록할 필요 없죠. 왜? 여기서 고용자하고 등록업자 이미 등록을 했는데 또 등록할 필요 없죠. 이 사람은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틀렸고요. 5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 아까 2번은 대지조성 사업이고 5번은 주택건설 사업이에요. 같은 내용이지만 내용은 다르죠. 이때는 국장에게 등록하는 거 아닙니다. 등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 이 사람들은 등록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면 딱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 지방공사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맞는 소리죠. 정답은 3번 하나밖에 없네요.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리모델링에 관한 문제 26번. 자, 리모델링은 옳은 건데요. 건물의 자산가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수선하거나 신축, 증축 아니에요. 신축은 아닙니다. 리증대. 시작. 리증대. 자, 그럼 여기도 이제 여러분은 문제를 풀어가면서 책에 있는 거를 다 보는, 요약집에 있는 것도 많아요. 범위가 너무 많으니까 줄여서 간다. 자, 리모델링. 그럼 이렇게 이제 리모델링이 딱 나오면 이걸 먼저 여러분 떠올려줘야 돼. 아, 공법의 리모델링은 몇 가지 법에 나오더라. 어디. 자, 첫 번째 보니까 건축법에 나오고 주택법에 나오고 정비법에도 나오더라. 이게 이제 건축법, 정비법, 주택법이야. 자, 그럼 순서적으로 말하면 정건주가 되겠고 건정주가 되는데, 일단은 건축법하고 정비법은 리, 증, 개, 대가 돼. 다 같이 리증개대. 시작. 자, 리증개대. 자, 리모델링은 중축과 개축과 대수선이에요. 근데 이제 주택법의 리모델링은 리증대. 다 같이 리증대. 시작. 리모델링은 중축하고 뭐하다? 대수선이다. 자, 이게 이제 규정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딱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자, 리모델링은 일단 대수선을 하기 위해서는 10년이 경과가 돼야 됩니다. 이때 대수선은 상가의 대수선을 말하는 거야. 공동주택 대수는 10년 경과됐다고 대수선하는 게 아니죠. 상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축이죠. 공동주택의 청축은 15년이 경과돼야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15년 이상 20년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연수, 조례가 정하는 연수가 지나면 그 연수도 경과돼야 되죠. 이 경과되면 이때는 30% 이하까지 증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30% 이하는 85제곱미터 이상, 이때 30%고, 자, 85제곱미터 미만, 85제곱미터 미만이다, 85 미만이다. 그러면 40%까지. 이거 이제 책에는 10분의 3,
10분의 4로 나오는 거죠. 뭐 그게 극이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정축의 경우에서 수평정축이 있죠. 수평정축은 15%까지 수평정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수직정축이죠. 위로 올라가는 정축은 3계층 이하입니다. 몇 계층 이하? 3계층 이하인데 3계층 이하인데 15층 이상은 3계층. 그러면 14층 이하는 2계층.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죠. 이게 리모델링에 관한 주택법상의 리모델링입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죠. 그럼 1번. 건물의 자산가치 신축이 들어간 틀렸고 2번. 리모델링을 통한 건물의 증축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의 경과된 국민주택에 대해서만 만자 들어갔죠. 국민주택에 대해서만 하는 규정 없습니다. 틀렸고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주택 재건축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정된 경우는 사업 시행에 인가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하다 했는데요. 자, 여기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재건축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이 된 경우에는 사업 시행이 인가 없이 재건축 아니죠. 인가 받아야 됩니다. 틀렸고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공동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전체 구분 소유자면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된다 했는데 아니죠. 자, 여기서 리모델링 조합을 결성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조합이 리모델링 시행 허가 받는 거, 시행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 허가 요건 이거하고 구분해야 돼요. 자, 리모델링 조합을 결성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자, 리모델링 조합을 결성하는 조건. 리모델링 조합을 결성하기 위한 조건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 동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조합을 구성한다. 그럼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해 조합을 결성하면 각 동, 자, 과반수죠. 각 동, 과반수 동의하고 3분의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을 리모델링 한다. 이때는 자, 3분의 2 이상의 결의만 있으면 돼요. 그 동 3분의 2 이상,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만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 리모델링 시행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은 전체를 리모델링 한다. 이때는 자, 각 동 50% 이상의 동의입니다. 동의하고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75% 이상의 동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을 리모델링 한다. 이때는 그 동 75% 이상의 그 동 구분 소유자 소유권의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리모델링 시행 허가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잘 봐요. 리모델링 조합을 만들기 위한 동의 요건하고 리모델링 시행 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 요건을 구분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여러분들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4번은 리모델링 조합이 전체를 리모델링 허가받기 위한 거니까 이때는 3분의 2가 아니죠. 각동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50%와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75%의 통이니까 틀렸습니다. 5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행하는 리모델링에 대해 시도지사는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는다. 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관한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감리 규정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할 때는 감리 규정 믿을 수 있으니까 감리 규정을 지정하지 않는다. 맞아요. 옳은 것은 5번 하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도 나오면 안 본 사람은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는데
알아보시고요. 자, 29번으로 갑니다. 다음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시군구청장이 인가를 받은 다만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신고하면 된다. 틀렸죠.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도 똑같이 변경 인가, 해산 인가를 해야 되지 신고하는 거 아닙니다. 신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 그 설립도 신고, 해산도 신고. 거기만 신고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인가예요. 그래서 1번 틀렸어요.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며 시공할 때는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 아니라 자신의 귀척 사이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책임져야 되죠. 맞아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직장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여기 나왔네요. 줄주고요. 신고해야 되고요.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도 또한 신고해야 된다. 맞아요. 그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자, 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한 주택을 당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당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가 있다. 그렇죠. 자, 인가받은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의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이나 토지에 대하여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매도 청구 대상 맞습니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그래서 1번은 변경도 해산도 인가예요. 자, 해산 신고하는 거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의 경우만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31번의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거 하나만 보고 회계감사 하나만 보고 조합은 이제 그만합시다. 31번 조합원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이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 주인자일 것. 자, 아까 지역주택조합은 85제곱미터 주택 한 채 소유하고 무주택자이면 바로 조합원이 됩니다. 맞네요. 자, 직장주택 조합원 캔데, 자, 그럼 여기요. 1번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 면적 80전 주택의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일까 이렇게 맞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락시군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 자치단체 근무하는 근로자일 것 맞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조합의 조합원의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복리시설의 소유자. 여기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도 되고 복리시설의 소유자도 맞습니다. 맞고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경우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조합설립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맞죠? 6개월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의 경우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85제곱미터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일 것 했는데 여기서 가장 타당한 걸 물었죠. 그럼 이거 이제 잘 봐요. 1번도 맞고 다 맞는 것처럼 보여. 근데 1번은 3 봐봐요. 두 가지 요건이 동시 요건이야. 이게 뭐냐? 무주택자이거나 85제곱미터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플러스 6개월 거주 요건. 이거 두 가지를 다 갖추어야만 지역주택과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도 하나는 맞잖아. 뭐가 없어? 6개월 거주 요건이 없다는 거야. 그렇죠? 그 지역에 6개월 이상 뭐 해야 돼? 거주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옳은 거는 몇 번밖에 없어? 3번밖에 없다 이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6개월 거주 요건이 빠졌고, 그리고 2번은 또 무주택자이거나 그리고 또 뭐일 것?
80여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일 것 이런 요건이 빠졌으니까 가장 옳은 것은 몇 번이에요? 3번 하나밖에 없다 이거죠. 문제를 만들 때 의도를. 1번도 얼핏 보면 맞지만 무슨 요건이 빠졌다? 6개월 거주 요건이 빠졌어. 무슨 요건? 6개월 거주해야 됩니다. 거주하고 유주택자이거나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그래야 주택조합의 자격이 된다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경우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3번이 정답이고요. 33번 회계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부당한 것. 조합은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여기 줄치고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다시 30일 이내예요. 맞아요. 사용검사라 임시사용 승인을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예요. 맞아요. 회계감사는 사업계획 승인 얻은 사업별로 실시를 하고 실시한 사람은 15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시군구청장과 조합에 통보해야 되는 거 맞아요. 5번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에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3월이 경과한 날부터 며칠 3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며칠 30일 이내라는 말이 빠졌잖아요. 30일 이내에 그러니까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5번이 틀렸다 이거죠. 지금 가만히 보니까 저 서브노트 좀 봐야 돼. 오늘 서브노트 안 갖고 왔는데 서브노트. 자 이거를 또 안 찾아주니까 전혀 전부 다 달나라 오신 분 같아. 완전히 그렇죠. 자 회계감사 선생님이 정리한 이 서브노트에 정확하게 거기 나와 있으니까 회계감사 페이지 207페이지 207페이지 제일 밑에 다음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며칠 이내 자 손미씨 여기 줄치고요 30일 이내 줄쳐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야. 그 세 가지 조건이 바로 여기 문제에 나온 거잖아. 맞죠? 30일 이내. 그러니까 5번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에 회계감사 받는 게 아니고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라야 된단 말이야. 며칠 이내? 30일 이내. 그래서 5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정답이 5번이다 이 뜻입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34번에 리모델링 조합을 결성하기 위한 동의 요건. 아까 여기 흑판에 적어놨잖아. 자, 리모델링 조합을 결성하기 위한 동의 요건이에요. 가장 옳은 거. 자, 주택단지 전체 및 각동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얼마야. 3분의 2 이상의 결의만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의 결의인데 요것도 여러분들이 거기 딱 보면은 서브노트에 내가 두 군데 딱 조합에 정리를 해놨잖아. 이거 같이 빨리 체크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페이지 206쪽입니다. 제일 밑에 자, 리모델링 주택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경우.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경우죠.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동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얼마 3분의 2 이상의 결의. 동을 리모델링 할 때는 그 동 구분 소유자 의결권 각 얼마 3분의 2 이상의 결의고 그 다음에 당구장 표시 이거 안 고쳐놨네. 리모델링 시행허가 시 동의 요건은 이쪽이 공부 안 했구만.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5분의 4가 아니고 여기는 75% 이상입니다. 몇 프로 이상? 75% 이상의 동의다. 자, 그래 놓고 이거 선생님이 또 엉터리같이 해놓지는 않았잖아요. 222페이지인가 228페이지 228페이지 보면 거기에 리모델링 허가가 나와. 리모델링 허가치 동그라미 2번. 자,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가 주택을 리모델링 할 때는 입주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할 때는 전체를 리모델링 하고자 할 때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의 동의와 각 동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50% 이상의 동의. 동을 리모델링 할 때는 그 동 구분 소유자 의결권은 각 75% 이상의 동의야. 자, 그러니까 이 동의를 잘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여기서 자, 리모델링 조합을 결성할 때는 전체는 각 동 과반수와 3분의 2 이상의 결이고 동을 리모델할 때는 3분의 2 이상의 결입니다. 리모델링 조합이 리모델링 시행 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는 전체를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각 동 50%,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75%, 동은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 요거 리모델링 받기 위한 요건, 리모델링 조합 결성하기 위한 요건, 이 동의 요건이 완전하게 판이하게 다르니까 요 다른 거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34번 문제는 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을 하고자 할 때 1번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와 각 동 구분 소유자의 각 과반수 때 3분의 2가 아니고 요거는 뭐야? 75% 그리고 과반수가 아니고 50%라고 해야 되니까 1번 틀렸고, 동을 리모델링 하고자 할 때는 그 동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75% 이상의 동입니다. 옛날에는 5분의 4였죠. 그런데 지금은 75%로 바뀌었으니까 75% 틀렸고, 3번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할 때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이건 맞고요.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한다.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5분의 4 아니라 했죠. 얼마? 75%. 그 다음에 그 동 구분소의 얼마? 75%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은 똑바로 고치면 5분의 4를 75로 고치고요. 그 다음에 그 동 구분소의 의결권의 3분의 2를 50% 이상의 결의로 고쳐야 됩니다. 50%. 동을 리모델링 하니까 이 50% 동의가 필요 없네. 일단은 여기는 전체라는 말이 동을 리모델링 할 때는 전체라는 말이 필요 없고 그 동 구분 소유자 의결권에 75%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4번도 그렇게 고치면 되고 틀리고, 5번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할 때는 각 동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3분의 2 아니죠. 각 동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50% 하고 그 다음에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75%의 동의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달리면 여기 3번도 정확하지 않네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 구분사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라 했는데 이거 타당한 걸 찾아라 했잖아 지금. 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거 3번도 아니네요. 리모델링 하기 위한 거는, 자,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여기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하면 안 돼요. 자, 아까 여기 다시 한 번 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각 동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50% 이상의 동의하고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75% 이상의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답이 없네요. 자, 없죠? 자, 1번은 3분의 2 이상의 열이 틀렸고요. 동을 리모델링 한다. 5분의 4 틀렸고, 3번도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전체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3분의 1 이렇게 했으니까 조합 설립하는 거니까 틀렸고, 동을 리모델링 한다. 이때는 5분의 4 이것도 틀렸고, 5번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 각 동 구분 소유자 3분의 1 이것도 틀렸고, 그럼 답이 없어요. 요대로 고치세요. 그러니까 3번을 전체를 리모델링 한다. 이렇게 고쳐. 전체 각 동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50% 이상의 동의와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75% 이상의 동의다. 그러니까 페이지 228페이지에 소번호되어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돼. 그래서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는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75%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거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렇게 이제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아파트 단지가 요렇게
5개 동이 있다라고 봅시다. 그럼 각각 100세대씩이라고 우리가 보면 이게 500세대가 되겠네요. 500세대. 그럼 이걸 전체를, 이 동 전체를 리모델링 한대요. 전체를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한다면 리모델링 조합을 구성해서 하죠. 조합을 구성할 때는 3분의 2의 결의가 있어야 되고, 조합이 구성이 돼서 조합이 리모델링 시행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한다. 그럼 시행 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 요건은 일단 이 동의 50% 이상, 각 동의 50%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 500세대잖아. 전체에 얼마? 구분 소유자 의결권에 얼마? 75% 이상의 동의야. 75% 같으면 3분의 2가 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리모델링 시행 허가를 받아서 리모델링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답이 없습니다. 20, 34번은 이거 완전히 틀렸으니까 요대로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번을 그렇게 고쳐서 3번을 답을 해야 되는데 아예 이 현재는 답이 하나도 없다. 이 문제는 오답이에요. 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7번으로 조합은 이제 이쯤 하고, 그 다음에 주택 상환 사채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구성이 되느냐 하는 걸 이야기했죠. 아까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집 짓는 사람이 먼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집 짓는 사람이 나왔으니까, 자, 무슨 돈으로 집을 짓겠느냐? 건설 자금이에요. 주택의 건설 자금. 그러니까 건설 자금은 옛날에는 국민주택 기금도 있었고 국민주택 채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국민주택 기금 이게 주택도시기금법으로 별도로 넘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주택법에는 그런 돈이 없어. 지금은 주택법에 남아있는 것은 주택상환 사채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청약저축제도가 남아있어. 이거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돈에서. 그럼 주택상환 사채 이것만 주야장창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왜? 돈이 이것밖에 안 남아있으니까. 주택도시기금은 주택도시기금법이니까 시험 범위를 벗어났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야. 그럼 주택상환 사채는 뭐냐? 이리 보세요. 주택상환 사채가 뭐예요? 주택상환 사채가 뭐냐? 선미씨? 주택상환 사채가 뭐? 오늘 화난 것 같아. 입이 쭉 나와 있어 지금. 자, 주택상환 사채는 이리 봐요. 집이 필요한 사람이 돈을 주고 채권을 구입합니다. 그러면 1억을 주고 2억을 주고 2억짜리를 할인해 가지고 뭐 한 1억 8천만 원을 주고 채권을 산 거야. 그럼 채권을 발행한 사람이 누구냐? 주택공사하고 등록업자. 누구라고? 그 주택공사와 등록업자가 돈을 받았잖아. 그 대신 받은 대신에 채권을 주는 거지. 그럼 미정씨가 집이 필요해가 예를 들어서 2억 주고 채권을 샀다고. 그러면 2억을 현금을 이 사람들한테 주고 채권을 받아놨죠.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3년 내에 집을 지었어. 3년 내에, 3년을 초과하면 안 돼요. 3년 안에 집하고 채권하고 바꾸는 거. 이걸 뭐라고? 주택 상환 사채. 그러니까 우리 도시개발법에 뭐가 있어? 토지 상환 채권. 무슨 채권? 토지 상환 채권은 내가 10억짜리 땅을 갖고 있는데 수용이 됐어. 그러면 5억은 뭐로 받고? 현금으로 받고 5억은 뭐로 받고? 토지로 받기 위한 채권이잖아. 맞죠? 토지하고 채권하고 바꾸는 거. 이게 토지 상환 채권이고, 이번에는 주택하고 뭐하고 바꾸는 거? 채권하고 바꾸는 거. 주택 상환 사채라는 거. 아시겠죠? 그럼 여기는 이제 주택공사와 등록업자가 발행한다. 이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알아야 될 거. 주택 상환 사채는 주둥아리가 발전. 주둥이잖아. 주택공사와 뭐다? 등록업자. 주둥. 주택공사와 누구? 등록업자가 발행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업자가 발행할 때는 이게 민간인이잖아. 맞죠? 민간인이 채권 발행해놓고 돈 받아먹고 날라쁘면 누가 책임질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채권 구입한 사람이 뻥 공지에 뜨잖아요. 맞죠? 덕배씨? 나는 덕배씨 보면 노래 가수 덕배씨가 조덕배씨가 생각이 나요. 옛날에 눈가에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잠이 와가 오자마자 동년시도 오늘 탁 들어오니까 내가 왔는지도 모르고 꾸벅꾸벅 졸고 있고 아침에 기도하시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아마 음악을 듣고 계시는 것 같아. 늘어지고 시간 그 음악에 심취가 있더라고. 자, 가면 갈수록 힘들죠. 힘 좀 내시고요. 주택상환사채는 주택공사와 등록업자가 발행하는, 등록업자가 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이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개인은 발행을 못해. 법인이어야 하고 자본금이 얼마? 5억 원 이상. 얼마 이상? 5억 원 이상인 법인만이 등록업자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 채권을 발행할 때는 기명이야. 이거는 뭐라고? 기명식이고, 그 다음에 성명과 주소가 사채 원보에 기재되지 않으면 제3자나 발행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대항력에 문제가 발생한다. 뭐가 발생한다? 대항력에 문제가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해가 주택하고 상환을 해야 되잖아. 상환은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3년을 뭐 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요? 3년. 그 3년 내는 채권하고 주택하고 바꿔주라 이거죠. 아시겠죠? 이게 우리는 뭐다? 주택상환사채고, 사채 발행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죠. 이게 우리는 주택상환사채라는 거야. 그럼 이것만 포인트 알아놔도 답 쳐는 데는 아무 이상 없겠지. 자, 그러면 37번 보세요. 한국토지주택은 등록사업자는 주택으로 상환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동그라미. 주택상환사채 상환기간은 내 그럴 줄 알았어. 5년이 아니고 몇 년이야. 3년을 초과할 수 없는데 5년 틀렸고요.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하고 사채권자의 명의 변경한 취득자 성명과 주소를 원부에 기재하지 않으며 방법을 해야 되고, 만약에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발행자와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게 기재가 안 되면 채권을 산 사람 제3자에게도 내 거라고 주장을 못하고 발행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없다 이 뜻이야. 등록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 규모는 최근 3년간 줄치고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해야 되고, 주택상환사채 납입금, 택지구입, 조성, 건설 자재 구입, 공사비의 충당 그 밖에 주택상환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비용의 충당의 용도 외에는 이를 뭐 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없다. 이 돈은 이런 용도로만 쓰라. 이렇게 용도에 제한이 있다. 그 뜻이죠. 맞아요. 틀린 것은 몇 번이다?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좋아요. 자, 그리고 38번에 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한 건데, 자, 금융기관, 주택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때에 한하여 등록업자가 발행할 수 있고,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이고 3년간 연평균 건설호수 이내고, 6층의 아파트라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어야 되고, 최근 5년간 연평균 건설실적이 300호 300세대 했는데 5년간이 아니고 최근 3년간입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자, 그래서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설시 실적이 300호 30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그거 알아두시고 가면 되겠네요. 됐고요. 자, 40번. 주택법상의 연결이 옳지 않은 거. 좋은 문제인데요. 등록업자의 등록은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합니다. 맞아요. 사업계획 승인은 시도의사, 대도시장, 국장이 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여기도 사업계획 승인도 우리가 보면
미리 한번 잠시 한번 가보자 이게. 이거 이제 가보면 사업계획 승인은 자 사업계획 승인은 일단 10만 이상일 때 요때는 시, 도, 대도시 시장이고 10만 미만이다. 요때는 특광, 특특, 시장, 군수 요렇게 6명이다. 자 그리고 저 법이 정한 사유가 있다. 그때는 국토부 장관이 하는데 이 국토부 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사유가 시험 문제 틀림없이 올려 나올 거야. 자 그럼 여기는 이제 6가지 사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국가 LH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6번이 나오는 게 이제 국가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가 단독이나 그 다음에 총자본 자본비율 50% 초과 출자한 경우로서 공공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것. 공공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럴 때 국토부 장관이 승인한다. 요거 틀림없이 개정대가 내가 나온다 했는데 여기 문제대가 만들어놨으니까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은 일단 단독주택을 30%. 자, 한옥 같은 경우는 50세대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을 30세대. 근데 여기도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또 50세대가 됩니다. 50세대. 여기는요. 50 단독은 호락하고요. 공동은 세대락 하니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대지조성 1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근데 이거를 설명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거하고 아까 여기서 등록업자의 기준이 연간 단독주택 20호, 연간 공동주택 20세대, 연간 대지조성 1만 이게 등록업자의 등록 요건이고 요거는 사업계획의 승인 요건이야. 사업계획 승인 요건 이거하고 등록 요건 여기는 앞에 연가이라는 말 들어가 있고 여기는 연가이라는 말이 없고 그리고 여기는 30호 예외 50호 이게 바로 그 경우. 그럼 여기서 이제 제외되는 거.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고 건축 허가만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거. 여기 건축 허가만으로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죠. 도심 공도화 현상이니까 준주거 지역하고 그 다음에 유통상업을 제외한 상업지역이에요. 여기서 이제 상업인데 유통상업은 제외하고요. 그럼 준주거와 상업지역 안에 주상복합, 주택하고 상가를 주택하고 주택 외에 시설을 동일 건물로 건축한다. 주상복합이죠. 이때 주택이 300세대 미만이어야 하고요. 300세대 미만이어야 하고 주택의 연면적이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90% 미만이어야 하는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자, 이럴 때는 복잡한 사업계획 승인 안 받고 간단하게 건축허가만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농어촌이죠. 시골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의해서 농협중앙회 자금을 조달받아서 건설되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의한 주택건설. 이때는 복잡한 사업계획 승인 안 받고 간단한 건축허가만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요거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요거는 받아야 되는 거고 요건 제외고 요런 거를 볼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 40번에 자 일단 사업계획 승인은 여기 이거죠. 10만 이상은 시도에서 대도시장 10만 미만은 특광특시장군수 그리고 국토부 장관 이 사람이 승인권자 되니까 묶어서 말하면 시도지사, 대도시장, 국장 맞아요. 왜? 시도지사를 풀어봐. 이거를 풀면 5명이잖아.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게 시도지사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시장, 이까지. 그 다음에 도지사, 대도시시장이니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장 군수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아니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조합설립인가권자, 특시, 특도, 시군구청장. 맞아요. 시군구청장 가면 되는데 특도 맞고. 주택상환사채 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록업자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발행한다. 맞아요.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 인정했는데 조정대상지역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지역의 인정 지정이라고 봅시다. 조정대상지역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은 국토부 장관, 시, 도지사라고 했는데 거기다 좋죠.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국장만 지정합니다. 누가 지정한다? 국장.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만 국장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해요. 그러니까 국장이 지정하는데 시도지사가 들어가서 틀렸다 이거죠. 그래서 정답이 5번. 이 문제는 내가 진짜 심려를 기울여 만드는 문제니까 40번 그대로 정리 한 번 더 하세요. 그래서 등록업자의 등록은 국토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은 시도, 대도시장 옆에다가 군수도 집어넣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도 들어가야 되니까 시장 옆에 군수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국장, 그 다음에 조합설립인가권자는 특 시장군수 구청장, 여기는 구청장도 들어갑니다. 맞고요. 주택상환사채 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업자가 발행하 맞고요. 승인권자는 누구냐? 국장이에요. 그 다음 조정대상지역하고 분양가 상한제는 국장이 정합니다. 그런데 투기과열지구는 국장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이 정도만 알면 주택법의 권한자는 다 커버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문제를 보시면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요까지 해놓고 조금 쉬었다가 뒤로 들어가겠습니다. 좋아요. 쉬세요.